첫 번째 종목 바로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롯데관광개발요. 아, 롯데관광개발이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고요? 매수가는 16,000원이고요. 예. 비중은 8%요. 알겠습니다. 자, 롯데관광개발 11,000원대까지 떨어져 있는데 손실을 좀 어떻게 줄여갈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 앞으로 어떤 희망을 찾아볼 수 있을지 전략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유세벽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롯데관광개발 잠시 조금 꿈틀거리나 싶다가 금세 또 내려가는 모습이네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식심화론에서 네.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안 좋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카지노에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카지노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입국정 코로나19 검사 폐지 소식이 있었죠. 3일날 이렇게 한다라고 했고, 근데 주가는 반응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같은 카지노 관련 계열에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30% 정도를 카지노에서 뽑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70% 정도가 60% 좀 넘는 비중이 이제 호텔 사업 부분에서 뽑아내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카지노 관련주로 엮여 있죠. 그와 관련해가지고는 미국 기업들도 카지노 관련주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해주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는 기관들이 주목을 하는 종목이고요. 네. 추세도 두 종목 다 괜찮습니다. 근데 롯데관광개발만 유독 힘을 많이 못 써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괜찮아지는 그 시기가 언제쯤이냐라고 했었을 때 3분기 실적 괜찮을 거예요. 왜? 여름에 성수기 때 잘 팔렸으니까. 네. 호텔 사업 부분 괜찮았고 카지노도 조금 회복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화끈하게 괜찮아졌다. 지금 아까 그 중국 관련해서 봉쇄를 또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중국인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카지노 업황은 일본인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네. 일본인들, 중국인들 돈 쓰는 스케일이 우리나라랑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뭐 홍콩이라던가 마카오 이런 쪽에서도 지금 입국 규제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들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업황이 완전히 턴 어라운드 되기까지는 원래는 올해 하반기였습니다. 네. 근데 내년까지 좀 미뤄졌습니다. 왜냐면은 코로나가 잡힐 듯 네. 오히려 더 확산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요 가까운 인접 국가들인 중국과 일본이 좀 망설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거기에 좀 부담 요인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변동성을 안 보여주고 밑에서 놀고 있다라고 걱정스럽죠. 16,000원에서 지금 10,000원까지 밀렸으면은 좀 많이 고생스러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비중이 8%여서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하자라고 권해드리지는 못하겠어요. 예. 저는 10,000원까지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0,000원 부근까지 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추가 매수를 해서 올라오는 반등 타이밍에 나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롯데관광개발이 좋은 종목이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그 드림타워를 구축을 했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정말 좋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요? 그랜드 하얏트 그 쪽도 있고 제주에. 예. 그래서 좋은데 이제 완전히 턴어라운드는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 내년까지. 그 부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10,000원 부분까지 밀린다면 추가 매수 하셔서 한 13,000원, 14,000원 이렇게 반등 구간 줄 때 그때 한번 탈출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14,000원까지는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롯데관광개발 일단 지금 당장은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10,000원 정도까지 조금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조금 떨어졌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또 해보시고, 그러면서 평균 단가 낮춰놓으신 다음에 14,000원 정도까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죠? 시간은 좀 오래 걸리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문가님, 시간이 좀 오래 걸릴까요? 시간은 다소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14,000원, 16,000원까지 기다린다라고 했었을 때 14,000원의 저항대, 즉 매물 소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때 강하게 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외인 기관 동반 매수세 들어온다라면은 실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적이 어떻냐? 이 종목 빨갛습니다. 분기 실적으로 보게 됐었을 때 매출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회복되는 기미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3분기 확연하게 좋아지고 4분기도 좋아집니다. 근데 여기에 따라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순간 이익단이 같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고 이게 예상치대로 잘 나와줘야만 그때서 실적 시즌에 한 번씩 들썩들썩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주가는 모멘텀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리오프닝이 확실하게 풀렸다? 근데 확실하게 풀리기 쉬울까? 코로나가 정말로 내년까지 봐야 될 수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까지 좀 보자라고 해서 운용 기간은 16,000원까지 그냥 그대로 기다리실 거다라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쯤까지는 1년 정도는 최소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장님, 시간은 조금 여유 있게 두고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시다가 답답하시면 나중에 한 번 더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지금 롯데 관광개발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아마 야외에서 통화를 하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롯데 관광개발로 여유 있게 보시면서 손실 없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은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토끼토님의 고민이고요. 윤겸 전문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풍산 29,600원 7%고요. 목표가 봐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풍산은 방산주죠. 지금 현재 차트를 보니까 저점 구간에서 한번 저점 찍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래프 보이고 있는데요. 태조 이방원 종목 중에 하나답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풍산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의 호실적이 지속되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수익률을 좀 더 내려면 어떤 매수가를 어디로 잡고 매도가를 어디로 잡고 매도를 해야 할지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풍산, 태조 이방원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렵고 힘든 그 베어마켓 약세장에서 그래도 섹터 선정 잘 하셨고 종목 잘 선정하신 거로 축하드리고요. 수익 구간이니까 항상 상담해도 많이 물려있는 분들 종목 상담하려면 벌써 마음이 부담스럽고 죄송스러운데 하여튼 수익 구간이니까 축하드리고요. 아시다시피 풍산은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고요. 1968년에 설립된 이 관련 출발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1975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역사가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최초로 방산 수출 M1 소총 관련해서 40만 불 이상 필리핀에 수출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와 긴 전통을 갖고 있는 방산주에 어떻게 보면 좀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탑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거 방산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유럽에 또 폴란드를 또 기점으로 해서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세계 7위고 또 방산 수출 부분에 있어서 가성비라든지 또 그 사후 관리 같은 거 워낙 잘해주고 또 이제 품질도 좋다 보니까 많은 선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풍산이 이제 태조 이방원 이런 섹터의 하여튼 중심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2분기 영업이익도 210억 원 정도 나왔고 전년 대비해서 150%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입가가 보니까 29,600원에 한 7%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네. 저점도 있고 이제 모든 보조 지표가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제 33,000원을 맞고 좀 떨어졌는데요. 33,000원대가 일봉상점 매물대가 좀 33,000원, 34,000원, 36,000원까지 매물대가 상당히 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33,000원 맞고 떨어졌는데 어디까지 좀 수익을 보느냐를 좀 질문으로 좀 주셨는데요. 그렇죠. 7%니까 그래도 수익 구간이니까요. 여기서 지금 33,000원을 돌파한다면은 저는 이제 월봉상 보면 또 4만 원대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33,000원 돌파해서 4만 원대도 좀 4만 원 이상이 또 매물대가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맞고 떨어진 33,000원을 다시 재차 돌파해 주느냐, 그게 관건인데요. 사실은 23,000원대부터 7월 초순부터 상당히 많이 올라온 부분이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쭉 끌고 올랐어요. 예. 수익 구간이니까 뭐든지 지금 이렇게 또 이번 9월 달은 또 추석도 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혼조장 또 안개종국이다 보니까 그래도 수익을 줄 때 비중을 조금 덜어내시고 남은 종목을 갖다가 이제 33,000원 돌파해서 4만 원까지 가느냐 그걸 갖다가 좀 키포인트로 두시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익 구간일 때는 약간 이제 분할 매수해서 수익 챙겨가면서 9월장은 좀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장이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뭐 이 태조위방은 좋은 섹터들도 네. 눌림목 구간이 있고 차익 실현 매물이 또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수익 챙겨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추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풍산 살펴드렸습니다. 워낙 강한 종목군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요즘같이 발빠르게 돌아가는 장에서 수익을 조금씩 챙겨가면서 가는 전략도 어떨까 말씀해 주셨고요. 33,000원을 돌파해내느냐 이게 참 관건이 될 종목이지 않나 싶네요. 만약에 돌파를 시원하게 해주게 되면 그때는 4만 원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같이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키토님의 풍산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종목으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신인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두 번째 진단입니다. 저점 풀매수님의 고민이고요. 동국 SNC 7,500원에 10% 갖고 계시고 매수가가 왔었는데 더 갈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이렇게 됐네요. 어쩌면 좋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7,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고점이 7,750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8월 이후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흐름을 좋게 타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또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현재는 오늘 기준 종가 6,680원으로 10% 정도 손실 구간에 계시는 상황이네요. 네, 마음이 정말 안타까운데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익절을 해야 할지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대처 방안 여쭤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이세벽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동국 SNC 제가 풍력 관련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고 이 종목 제가 추천주로도 나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7,500원 가격대 돌파 매매로 들어가셨나 봤더니 좀 오래 매수가 터치를 했다? 오랜 기간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미국 풍력 발전 관련해서 저는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탑3 안에 가는 그런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다. 그 정도입니까? 네, 해상풍력 관련해 삼각 M&T, 그 다음에 CS 윈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종목, 그 다음에 미국 수혜주로는 동국 SNC라고 이렇게 간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안 앞바다에다가 200메가와트급, 그러니까 16만 가구의 그 전기를 줄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네. 그 앞바다에 그걸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출량의 90%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윈드타워, 지금 동국 SNC가 잘하는 게 윈드타워를 잘 만드는 거거든요. 윈드타워 하면은 CS 윈드, 그 다음에 동국 SNC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밸류체인 상에서. 예. 근데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25년도까지 풍력 단지들을 빠르게 지어야지 네. 이제 세제 혜택이라던가 아니면은 보조 지원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임이 걸려 있군요. 네, 타임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풍력이 다소 지금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왜? 지수 약간 밀리면서 CS 윈드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 풍력 관련주들 다 밀렸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CS 베어링, 뭐 노이즈가 있었었죠. 이런 것 때문에 같이 함께 밀렸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6,500원 라인에서 지지를 한번 받쳤습니다. 오늘 6,550원 저가 찍고 올라왔는데 물론 이 차트상으로 가격대를 이렇게 긋는 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매물대가 가장 몰려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종가 6,680원에 형성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구간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7,500원 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7,500원이 뚫리면 10,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매크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태양광 아니면은 뭐 태양광처럼 그렇게 치고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현 구간에서는
조금 관망하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그만큼 좋은 종목이다. 실적 따라오고 내년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있어도 벌써 본의 아니게 1년 넘게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좀 더 가지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단 그럼에도 주가는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모멘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1년 넘게 네. 5,000원에서 6,500원 이 박스 구간에 굉장히 답답한 그렇죠. 속 터지는 구간에 있었습니다. 속 시원하게 올라간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6,500원 라인 이탈한다라면은 다시금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할 여지 또한 열어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6,500원을 이탈하는지 여기서는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비중이 10%라고 하셨으니까 밀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밑에서 잡아서 5,000원 구간에서 잡아서 탈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6,500원 이탈 여부 중요하겠고요. 거기서 저 내려가게 되면 5,000원대에서는 조금 더 잡아서 단가 좀 내려놓고 탈출하는 전략도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저점 풀매수님의 동국 SNC 풍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살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저점 풀매수님의 종목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한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전화님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동성하인텍입니다. 동성하인텍이요? 예, 예. 네, 저도 기자재로 갖고 계시는데, 자, 매수 가격이 궁금해집니다. 비중하고요? 예, 12,700원에 10%입니다. 12,700원에 10%. 그러면은 동성하인텍 매수하신 지가 혹시 얼마나 되셨을까요? 8월 초에 했습니다. 8월 초에. 한창 조선 기자재 쭉쭉 치고 올라갈 때 그때 매수하신 모양이에요? 예, 예. 예. 자, 그래서 사실 뭐 조선주, 조선 기자재주 뭐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14,200원까지 쭉쭉 올라가다가 어느새 이렇게 자꾸 좀 내려오는 모습이 확인이 또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과 조선 기자재 잘 나가던 흐름 이제 꺾인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조금씩 생기시죠? 예, 그래서 이거 좀 장기로 가져가야 될지 안 그러면 좀 밀리면 한 5%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할지 이거 고민돼서 전화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 최근에 흐름이 좋긴 했는데 살짝 주춤해지니까 이거를 계속 끌고 가도 괜찮을지 아니면 여기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전략들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성하이텍의 전략 살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윤겸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 드릴 텐데, 자, 윤겸 전문가님, 동성하이텍 사실 뭐 이뿐만 아니라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어느새 또 시장도 주춤거리고 이 종목도 약간 주춤거립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추가 매수도 고민하시네요. 네, 12,700원 매수하셔서 지금 약간 눌려서 지금 뭐 손실 구간이 전 크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동성하이텍이 전반적으로 지금 평가가 그런 대로 좋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도 또 갖추고 있고요. 뭐 합성수지 관련해서 플라스틱 물질을 제조하고 코스닥에 좀 상장이 돼 있고 예.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떠한 이제 앞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12,700원. 지금 이제 전반적인 시장이 약간 지금 이제 약간 눌림목이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번 달은 특히 조금 희망적이고 기대할 수 없는 혼조 박스장이다 보니까 좀 약간 눌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좀 1차 지지대를 11,000원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더 내려와서 11,000원이 만약에 무너진다면은 요때 11,000원대 추가로 물을 타시든지 추가 매수를 하셔갖고 단가를 갖다가 좀 이렇게 비중을 갖다가 이제 조절하는 그렇게 전략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되고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다시 이제 한 12,000원을 딛고 재차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8월 25일 날 14,200원 전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와서 12,300원에 지금 도달해 있는데요. 그렇죠. 전반적인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전망을 봤을 때는 그런 대로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기타 이런 관련 종목들이 또 증권가에서는 좀 좋게 또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지금 뭐 실망하거나 낙담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약간 지금 뭐 400원 정도 해서 눌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비중도 뭐 아주 크진 않으니까 시간을 갖고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셔도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단 지지대는 11,000원이라는 걸 좀 유념하셔가지고
만약에 밀린다면 그때 11,000원에서 추가 물량을 좀 타셔가지고 예. 대응하시면 어떨까? 아니면 12,000원대에서 딛고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차트상 그런 부분도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는 없고요. 지금 네. 뭐 약간 차이 나니까 조금 며칠 좀 지켜보시면서 느긋하게 대응하셔도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동서와인텍 지금 뭐 크게 걱정할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11,000원 정도까지 밀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밀리게 되면 11,000원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가 그때는 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도 말씀해 주셨고요. 12,000원 정도에서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수익권에 충분히 나오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믿어보셔도 될 것 같네요.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십니까? 예, 이거 만약에 길게 가져가보면 얼마 정도 선에서 매도가 가능할까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전문가님 혹시 좀 길게 보유를 한다면 목표 주가 어느 정도까지 열어놓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14,000원까지, 네. 14,000원을 만약에 돌파한다면 15,000원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긴 있는데요. 그 15,000원까지 가는 여정에서 네. 수익 구간이면은 조금씩 분할 매도 하시면서 답답할 수 하여튼, 있으니까요. 예, 챙겨 가시면서 가장 줄 때 내 거로 만드는 게 최고의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시청자님 뭐 길게 보셔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일단 14,000원 정도부터는 조금씩 차익 실현 계속 조금씩 팔아가시면서 수익을 걷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예. 자, 이렇게 또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동성화인텍 살펴드렸네요. 사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선 기자재 주들 시장보다도 굉장히 또 강한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와, 이게 어디까지 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때 또 시장이 흔들거리니까 다 같이 또 주춤거리는 모습도 나타나네요. 그만큼 정말 빨리 돌아가는 시장입니다. 여러분 고민이 좀 생겼다 싶으실 때 바로 그때 지체 없이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 전략을 또 가다듬어가는 그런 지혜 발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또 가보죠. 자, 이번에는 또 전화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를 다시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송원산업입니다. 송원산업이요. 네,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19,700원에 17%고요. 19,700원에 17%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얼마 전에 들어오신 건가요? 예, 8월 말에 예, 실적 재무 저평가 이걸 보고서 박스권 상단 뚫을지 매기가 좀 오길래 갔는데 힘이 네.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송원산업 사실 지난 한 5월 무렵만 해도 28,000원까지 갔던 그때 네. 주가 좋은 흐름 보여줬다가 상승의 토폭을 다 반납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대는 다시 또 가겠다 이런 판단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재무적인 면도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송원산업 기대만큼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지 지금부터 살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자, 유세백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송원산업입니다. 지난 봄쯤에 아주 좋았다가 그 상승했던 것 지금 다 토해냈거든요. 다시 한번 또 갈까 이런 기대감을 약간 갖게 만드는데 어떨까요? 석유화학 관련해가지고 네. 저는 업황 자체는 안 좋다라고 했는데 이 송원산업은 그래도 가진 내재적 힘이 있다. 폴리머 안정제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플라스틱 관련해가지고 원래 플라스틱이 열이나 아니면은 차가운 거 관련해가지고 좀 경도가 이렇게 좀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 관련해서 폴리머 안정제가 그런 것들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플라스틱 제품 관련된 네. 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합성 첨가물이라던가 아니면 연료 첨가제 막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세계 시장 점유율 2위예요. 1위는 아닌데 2위. 네. 아니 세계 2위면 세계라는 타이틀만 들어가도 일단 뭐 네. 시장에서 믿고 보는 거죠. 아닙니까? 네. 예. 근데 시장 점유율이 20%입니다. 20%가 넘습니다. 굉장하네요. 근데 이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인도, 중국에다가 지금 공장 증설을 하고 있다라는 말은 지금 이제 앞으로 더 커갈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만큼 좋은 기업이다. 화학 업황은 좀 부진할 수 있겠지만 지금 차트를 확 줄여서 보게 되면은 돌파 매매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차트를 줄여서 보면 가격대가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볼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쭉 상승 추세를 이탈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2018년부터 주가 저점 계속 올려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한 템포 증시가 쉬어감에 따라서 좀 쉬고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이 18,000원 라인 이탈하고서 한 17,000, 16,5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밀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진입가 부근 19,700원까지는 충분히 와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이 아까 좋다라고 하셨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 화학 업황이 왜 안 좋냐라고 하면은 지금 아무래도 지금 중국은 봉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있는데 수요가 둔화되고 그러면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고 찍어내는 대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실적이 괜찮게 나와주고 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매출액이 늘어났죠. 2,300억에서 3,400억으로 늘어났고 영업이익 또한 200억에서 500억 2배가 뛰었습니다. 근데 3분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4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합니다. 이런 컨센대로만 나와준다라면, 시장 예상치대로 나와준다라면, 그리고 캐파 증설에 따른 증설 효과가 내년부터 좀 찍히기 시작한다라면 그러면은 좀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저는 너무 기대치를 상향 조정을 하지 말자. 내년까지는 아무래도 이 인플레라던가 아니면 긴축이라던가 금리 인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항대는 21,000원대라고 보고 있어요. 다 차트를 한번 좀 봤었을 때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주요 이평선들, 라인들 241선을 뚫을 때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28,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겠지만 26,000원이요? 26,000원 정도까지만 정말 높게 잡았을 때, 상향 조정했었을 때 이 정도까지만 목표 주가를 잡으시고, 근데 첫 번째 물량은 21,000원 부근에서 한 반 정도 덜고 가자. 왜? 주가라는 것이 그 모멘텀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치고 갈 수는 없거든요. 여기 18,000원 라인 지금 이탈 한 해 만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잘 지켜주는지 체크하면서 21,000원 부근 오면은 약수익 한 3%에서 5% 정도 먼저 챙기고 또다시 주가가 밀릴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저는 박스를 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물량, 여기서 돌파를 한다라면 나머지 물량 가지고 여기까지 바라보시고요. 네,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손자님, 송원산업 일단 뭐 본전까지는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다만 그 위로 조금 더 봤을 때 21,000원 정도의 저항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21,000원에서 너무 빠르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거기서는 한 절반 정도 줄여 놓으세요. 21,000원에서 절반 파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한 26,000원 그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전략 참고되셨습니까? 예, 잘 이해했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시다가 이거 생각보다 흐름이 좀 잘 안 간다 싶으실 때는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pen 쉬시고요.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송원산업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전화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인사 주실 때 목소리가 굉장히 밝은 거 보니까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렇게 고민되는 종목들 계속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몬트리올의 아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오랜만에 좀 보는 것 같은데 A-프로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1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요즘에 보니까 비중이 많지 않은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18,000원에 5% 일단 좀 잠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자, 일단 2차전지 장비주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과 함께 보내주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가격을 보니까 최근에 들어가신 게 아니군요. 18,000원이면은 보유하신 지는 그래도 최소 몇 달 이상 좀 되신 것 같습니다. 지난 봄 이전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자, A-프로 현재 주가가 13,000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7월 초 10,000원도 위태로운 구간까지 갔다가 조금 올라온 게 이제 13,000원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손실 구간, 손실률을 확연하게 좀 줄여갈 수 있는 종목일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겸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자, 전문가님, A-프로입니다. 손실이 지금 제법 나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코스닥에 상장이 됐고 한 1,900억 시총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A-프로 2차전지 관련 충방전기 관련해서 전문 기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7월 초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네. 월봉상 봐도 상당히 좀 이렇게 좀 2022년 3월부터 올 3월부터 좀 하향세를 내려가다가 7월 달에 최저점 1,200원은 딛고 다시 예.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안타깝게 지금 2차 전지 지금 섹터에 좀 수혜를 좀 봐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 기업이 약간 이제 매출 대비 또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 좀 안 좋습니다. 예. 2021년부터 계속해서 21년, 22년 올해 들어와서 적자를 좀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이 주가에 있어갖고 힘을 좀 못 쓰는 태저이방원의 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의 좀 핵심 섹터 종목이긴 한데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영업이익 역시 기업은 뭐 이익을 내고 수익을 내는 게 또 가장 중요하죠. 그게 또 주가에 또 반영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못 미치는 게 좀 안타깝고 재무 비율에 있어서는 뭐 유동 비율은 한 200%에 가깝고요. 부채 비율은 한 60%. 재무는 그런 대로 탄탄합니다. 재무 구조는 가장 좀 이상적인 그런 구조에 가까운데 영업이익, 수익 부분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약간 지금 13,000 오늘 150원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진입하신 분은 18,500원에 그래도 상당히 좀 물려 있는 게 네. 안타깝긴 하나 다행인 게 비중이 5%밖에 안 된다. 이 부분은 좀 그래도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A-프로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뭐 산업단지도 증설을 했고요. 기업이 여러 가지 좀 부지 생산할 수 있는 부지 확보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익 부분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 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예. 지금 뭐 10,000원, 1,200원은 이제 딛고 최저점은 찍었다고 저점 구간은 좀 탈피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보조 네. 지표를 봐도 이렇게 바닥 찍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15,000원을 다시 재차 돌파해 주느냐가 관건인데요. 15,000원을 돌파해야지 이제 그 매수하신 진입가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15,000원이 돌파하는지를 좀 지켜보시고요. 비중이 그래도 많이 실체하는 이제 5%니까 그래도 네. 다행이니까 다시 재차 좀 혹시나 재차 하락을 해서 10,000원대 온다. 저점에 다시 다다른다면 그때 다시 추가를 한번 비중이 적으시니까 5% 정도를 뭐 더 타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좀 그렇게 전략적으로 좀 대응하시면 어떨까 생각되고요. 1차 관건은 15,000원을 돌파를 해주느냐 그걸 지켜보시면서 지금 상황에서 뭐 아직은 뭐 섣부르게 물타라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리고요. 또 손실 구간이 좀 갭이 좀 있습니다. 많이 좀 물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타긴 좀 애매하고 차라리 탄다면은 좀 더 눌려져서 저점에 다시 왔을 때 그때 한번 추가를 생각해 보시고 15,000원 돌파하는 걸 봐가시면서 중기적으로 좀 시간을 갖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또 기업이 또 실적, 수익 부분이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손절은 의미 없는 손절이니까 조금 마음을 여유롭게 두고 중장기적으로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추가 매수하는 뭐 전략까지도 같이 꼼꼼하게 살펴주셨고요. 15,0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가장 또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 자, 이렇게 A-프로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뭐 종목 하나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조금 더 있는데 유튜브에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슬리대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진단해드릴게요. 콘테들이 주각이죠. 매수 가격이 47,000원입니다. 이번에도 비중이 뭐 많은 비중은 아니고 5% 가지고 계시네요. 자, 보니까 오늘 조금 올랐는데 네, 4% 정도 올랐습니다. 매수가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오늘 4% 올랐는데 아직 4만 원이 미치지 못합니다. 39,800원에 맞췄거든요. 자, 그러면 매수가 47,000원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서백 전문가님, 콘텐츠리 주각인데요. 47,000원 매수하신 가격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릴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나 걸릴지 네.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제일 어렵죠, 사실. 근데 콘텐츠리 중앙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 콘텐츠 관련해서 네. 좋은 종목이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쏘아 올린 기억이 있죠. 지옥 관련해가지고 네. 그리고 DP라던가 뭐 이런 컨텐츠 제작 관련해서 굉장히 잘하는 잘 만드는 그런 회사고 투자도 잘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메가박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이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굉장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 근데 리오프닝이
지금 다른 뭐 여행이라던가 항공이라던가 이쪽 좀 약간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특히나 리오프닝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그 메가박스 관련해서 영화 쪽 지금 영화 가격 올린다고 하죠. 그러면 수익성 당연히 개선될 것이고 사람들은 극장 가러 갈 겁니다. 저도 가고 싶으니까요. 네, 저도요. 네, 시청하시는 그 주주분님께서도 시청자님께서도 내가 영화관을 자주 가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영화가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네. 제가 지나가면서 살짝 봤었을 때 사람들 되게 빠글빠글 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실적이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개선이 되면서 좋아지겠죠. 그러면 주가도 같이 함께 반응을 해줄 것인데 오늘 플레이 타임을 인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인수가 확정이죠? 확인을 좀 네네. 해봐야겠네요. 그래가지고 인수가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네. 플레이 타임은 키즈카페입니다. 키즈카페 관련해서 그리고 챔피언 그 한 5살에서 한 12살 정도 네. 이렇게 자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많이 애용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완전히 그 예. 실적도 나오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얘네가 흡수를 했네? 그럼 리오프닝 관련해서 한층 더 부각을 더 크게 탄력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기대감은 있는데 근데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 지금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딱 차트를 좀 이렇게 오버슈팅 했던 부분 빼고 하락 추세 상단 라인에서 계속적인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예. 물론 61선을 올라탔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여기에서 상승을 하려면 이 4만원 라인을 어떻게 잘 돌파를 해서 45,000원 부분까지 꾸물꾸물 올라와 주는지 여기서가 이제 판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저는 지금 방금 제가 그어드린 이 하락추세 상단 라인만 돌파 안착을 했었을 때 그때라면은 또 얘기가 달라진다. 그럼 진입가 보고 47,000원 충분히 뚫어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예. 그렇다라면 진입하신 가격대가 싸울 자리였어요. 차트 확 줄여서 볼게요. 차트 확 줄여서 보면은 47,000원 지지 받치는 거 확인하고 뭐 이런 자리들을 좀 생각하셔서 진입한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5만 원 정도까지는 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증권가에서도 지금 애널 분들도 대부분 목표 주가가 5만 원에서 7만 원 갭이 굉장히 커요. 예. 그랬을 때 저는 보수적으로 한 5만 원 정도까지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슬리데리님의 콘텐츠리 중앙까지 종목 진단 해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종목 진단의 마무리를 해보고 내일 전략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윤겸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미국 이 시간이 새벽이거든요. 네. 이제 미국장이 이제 열리겠죠. 근데 노동절이어서 휴장 맞아요. 부분이 네,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번 주에 미 노동절 이제 휴장인데다가 목요일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저희 이번 네, 주는 추석 연휴 바로 들어가고 추석 때 쓸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추석 타고 경기 탄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주는 이렇게 흘러가는 장이 아닐까라고 생각들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고용 시장이 견조합니다.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또 반면에 아이러니하게 또 실업률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미국인들이 이제 그 노동자들이 또 놀고 쉬는 걸 또 좋아하는 게 아닐까 또 이제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좀 지표도 양면성이 있고 또 혼조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용 시장이 견조하다는 건 또 금리 인상이 또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또 이번 달에는 13일날 CPI 발표 지수도 있고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변동성, 박스장, 혼조장이 좀 예상되는 7, 8월은 또 좀 달려왔기 때문에 베어마켓 랠리장으로 좀 달려와서 이쯤 9월 달에는 이런 복잡한 시장 상황이 연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또 여유 있게 관망하는 좀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 오늘도 코스피가 겨우 2,400 턱걸이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번 주는 2,400선에서 턱걸이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박스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어차피 다다음 주에 이제 추석 지나고 미 CPI 발표 지수 발표에 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분기점 방향이 좀 잡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관심 섹터로는 이제 지금 흰남노 태풍 네. 관련해서 또 앞으로 또 피해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피해 관련해서 또 부각되는 또 종목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학생들도 또 등교도 안 하고 맞아요. 온라인 학습 이런 관련 또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폴더블 폰 시장이 상당히
앞으로 커지고 확대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한번 보시고요. 또 타이어주 관련해 갖고 지금 타이어 업종들이 이제 삼중고 바닥을 딛고 저점 바닥 구간을 딛고 지금 추세 전환하려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틈새 찾아보면 또 이슈가 되는 종목 섹터가 있으니까 분석하셔서 이번 주는 좀 관망하시면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시장 대응 전략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겸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 전략을 챙겨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를 또 관망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해주셨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또 유세벽 전문가께도 여쭤볼게요. 자, 전문가께서는 내일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2주 동안 흘렀습니다. 안 물린 사람이 있을까요? 맞아요. 네, 저도 물렸습니다. 네. 이거 소신 발언입니다. 네, 그래서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애초에 물렸는데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애초에 추가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자. 애초에. 밀릴 수도 있다. 밀리면 밑에서 더 잡자. 더 잡아서 그걸 감안하고. 잡아 올라갈 때 크게 챙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했더니 진짜 물리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구간은 누구나 버티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회원님들한테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게 시청자님들도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에 지수는 올라와 있고 내 종목 예. 좋은 종목을 컨택했다라면은 그러면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추석 이제 앞두고 있고 즐거운 가족들 만날 그럴 생각하시면서 잠시 MTS나 HTS 잠시 더 덮어두시고 지수 반등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분기점은 아무래도 13일 CPI 발표하면서 방향성이 좀 결정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만약에 현금 비중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저점 매수의 기회가 있는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XR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메타버스 쪽이죠. 메타버스가 지금 움직임은 없어요. 근데 네.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고령화 관련주 들도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종목들을 찾아보자. 그 시간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모두가 좀 물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략을 확실히 갖고 있다면 반드시 메워버릴 수 있다라는 그 말씀까지도 해주신 거거든요. 자, 유세백 전문가의 의견. 여기 또 저 자세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유세백 전문가와 함께 또 윤겸 전문가 오늘 공개 방송 있으시네요. 윤겸 전문가님 공개 방송 이야기 좀 해주시죠. 2% 끝나고 이제 5시 15분에 공개 방송 여는데요. 9월장 어찌 보면 좀 마음 편하게 내려놓으시고 놀면서 쉬면서 대응하는 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너무 덤비지 마시고요. 여기 틈새 전략으로 잘 찝어내서 수익 이어갈 건 이어가고 지킬 건 지키자. 이런 주제로 해서 소통하고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의 무료 공개 방송입니다. 잠시 후 5시 15분부터 바로 이어지는데요. 자, 어려운 이런 시장 9월장의 대응 전략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략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